집합 두 번째 단원, 소단원입니다. 자, 부분 집합과 집합의 상당 나오는데, 자, 요 부분부터 집합이 조금 까다로워지고, 그 다음에 내신의 필수적인 형태입니다. 자, 정확하게 기억을 합시다. 자, 첫 번째, 부분 집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떤 두 집합 사이의 관계가 부분 집합인데, 자, 어떤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 집합의 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진 집합 말입니다. 자, 부분 집합의 정의는 어떤 두 집합이 있을 때, 예를 들어가 집합 A의 원소가 1, 2, 집합 B에는 1,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집합 A의 원소를 보니까 1과 2가 들어가 있는데 그 1과 2가 B에 다 들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로 속해져 있을 때 이때 집합 A를 갖다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그럽니다. 자, 집합 B의 원소들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진 집합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빠진 것 없이 전부 다 어디에? B의 원소로 들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자, 요 부분 집합 기호가 요 놈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포함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요 기호가 등장하면 부분 집합이니까 A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가 반드시 B에 들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3이라는 놈이 A의 원소로 들어가 있으면 요 3은 반드시 어디에? B의 원소로 들어가 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부분 집합 표현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자, 부분 집합이 아니면 여기에 사선을 꺼가 표현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집합의 성질, 자, 머릿속에 꼭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세 집합이 있는데 1번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자, 집합 A가 있습니다. A니까 똑같은 집합입니다. 똑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집합일 때에도 A의 모든 원소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원소가 다 속해져가 있으니까 똑같은 집합끼리는 반드시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더라 하는 걸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도 꼭 기억을 합니다. 어떤 집합이 오든 그 집합의 부분 집합에는 항상 공집합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이 주어지고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을 쓰라 이라면 제일 먼저 적어주는 게 공집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적어주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항상 부분 집합이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봅니다.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가 C의 부분 집합이다. B의 모든 원소가 C에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 있고 B의 모든 원소가 C에 들어가 있으면, 자, 당연히 A의 모든 원소가 C에 속해져 있을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다시 B가 C의 부분 집합이면 A가 C의 부분 집합이다 하는 게 성립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부분 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어떤 집합이 하나 주어지고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을 다 적어봐라 이럴 때는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나가는. 자,
여기에는 2개만 대가 있지만 3개를 가지고 해봅시다. 만약에 0, 1,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주어지고 이놈의 부분집합을 쓰라 이러면, 자, 부분집합을 적을 때는 항상 제일 처음에는 공집합을 쓰는 겁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 1개짜리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이 집합의 원소 0, 1, 2, 3개에서 하나를 가져와서 집합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0을 가져와서 만든 집합, 한 부분을 가져와서 만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을 가지고 와서 만들고 2를 가져와서 만들고 원소가 1개짜리 부분집합입니다. 자, 요번에는 원소가 2개인 놈입니다. 요 3개 중에서 2개를 가져온나 이 말입니다. 자, 0과 1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0과 2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1과 2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가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원소 3개짜리입니다. 자, 원소 3개를 다 가져오는 겁니다. 0, 1, 2. 자, 이때 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놈은 자기 자신입니다. 맞습니까? 이 놈은 A 요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이 주어지고 그 놈의 부분집합을 쓰라 이러면 제일 처음에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 1개짜리, 그 다음 원소 2개짜리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뭐가 온다고? 자기 자신이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부분집합을 빠짐없이 차근차근 정확하게 다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기 1번. 다음 집합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여라 이랬습니다. 자, 1번. 1번은 주어진 집합이 공집합입니다. 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놈의 부분집합은 공집합.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A라는 놈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적어줘야 되는 게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 1개짜리. 원소 1개짜리가 자기 자신 요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번에는 원소가 2개 들어가 있는 집합이 주어지고 이놈의 부분집합. 그럼 처음에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 하나 들고 오는 겁니다. A. 그 다음에 B. 그 다음 원소 2개를 들고 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 이래 되는 겁니다. 항상 맨 처음에는 공집합, 맨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 자, 요번에는 원소가 3개입니다. A, B, C. 자, 처음에는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A, 그 다음 B, 그 다음에 C. 요번에는 2개짜리. 자, A와 B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A와 C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B와 C를 가져오고 자, 마지막에 자기 자신 3개짜리 A, B, C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쭉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에서 하나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잘 봅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요 개수를 잘 봅니다. 처음에 1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부분집합이 2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인데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원소가 3개인데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쭉 시알려 보니까 8개가 나온 겁니다. 자, 요 개수의 규칙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가 나왔고 원소가 하나 있으니까 2개, 원소가 2개 있으니까 4개, 원소가 3개 있으니까 8개. 원소가 하나씩 늘어나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2를 곱해 나가는 겁니다. 원소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2가 곱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시알리는 공식입니다. 1개인데 이놈을 갖다가 2의 0제곱으로 표현을 합시다. 2를 곱해 나가니까.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 있으니까 2의 1제곱,
원소가 2개 있으니까 2의 제곱, 원소가 3개 있으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 2의 지수에 원소의 개수를 잡아야 하니까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놈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면 그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거듭 제곱인데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들어가더라 하는 겁니다. n으로 표현을 합시다. 요때 요 n은 원소의 개수입니다.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 말입니다. 원소가 하나씩 늘어나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2를 곱해나가더라 하는 걸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원소가 5개짜리 집합이 주어지고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고 이라면 원소가 5개니까 2의 5제곱 32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10번. 주어진 집합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 이랬습니다. 자, 주어진 집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집합의 가장 큰 특징이 집합을 원소로 가진다 하는 겁니다. 집합을 원소로 가질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집합이 표현되어 있을 때 요게 집합기호였습니다. 이놈이 집합기호고 요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모조리 그 집합의 원소다 하는 겁니다. 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공집합, 이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 집합의 원소가 뭐고 이라면 원소는 이놈과 그 다음에 이놈이 원소인 겁니다. 맞습니까? 요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모양 그대로 그 집합의 원소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집합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집합이라는 놈은 A의 원소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도 집합 A의 원소다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1이라는 놈이 A의 원소인가? 라고 물어보면 이 말은 틀린 겁니다. 1이라는 놈은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고 원소는 요 2개가 원소입니다. 집합들이 원소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물어보는 게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 이랬습니다. 그럼 어떤 집합이 주어졌을 때 부분집합 제일 먼저 쓰는 게 공집합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 자, 이놈을 가지고 와서 집합을 만들고 또 이놈을 가지고 와서 집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 주어진 집합, 자기 자신. 자, 요 4개가 주어진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하는 겁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기 2번이었습니다. 자, 11번. 11번. 자, 다음 세 집합 ABC의 포함관계를 조사해라. 자, 세 집합을 어떤 놈을 원소로 가지는가 살펴봅시다. 집합 A는 원소 나열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2, 3, 5, 7. 4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고 집합 B는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이놈이 원소다 이랬습니다. X가 원소인데 1 이상 10 이하인 정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집합 B에는 1, 2, 3, 4 연속적으로 10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합 C는 또 X가 원소인데 이놈을 만족하는 1하고 10까지의 소수다 이랬습니다. 소수니까 2, 3, 5, 7 요래 되는 겁니다. 자, 집합 A와 집합 C는 똑같은 집합입니다. 자,
똑같은 집합을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등호로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집합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A하고 C에 들어가 있는 원소 2, 3, 5, 7이 B의 원소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 안에는 2, 3, 5, 7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는 B가 아니고 C는 뭐에?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포함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 자, 집합의 상등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두 집합이 똑같다. 자, 똑같다 이 말은 집합에서는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똑같으면 두 집합을 똑같은 집합이라고 그러고 그 놈을 등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원소를 가지는 조건이 어떤 건가 잘 봅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자, 이놈이 서로 같은 집합을 표현하는 수학적 기호입니다. A가 B의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니까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다 들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 B의 원소가 A에 다 들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어떤 두 집합이 있는데 A의 원소가 B에 다 들어가 있고 동시에 B의 원소가 A에 다 들어가 있으면 결국 양쪽에 똑같은 원소들이 들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이렇게 등호로 표현할 거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서로 같은 집합, 똑같은 원소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같지 않으면 또 사선을 꺼가 표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부분 집합입니다. 자, 진부분 집합. 다시 한번 부분 집합이라는 놈은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집합 중에서 예를 들어가 1,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에서 이놈의 부분 집합은 처음에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 1개짜리,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자, 항상 부분집합을 쓰면 제일 처음에는 공집합,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 온다 이랬습니다. 자, 본래 우리말에서 부분이라는 말은 똑같은 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부분이라면 일부분을 의미하는 거지 똑같은 걸 부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학에서는 부분집합이라면 똑같은 집합도 역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요 맨 마지막 똑같은 놈을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집합들은 진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진짜 한 부분으로 된 집합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집합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지하고 똑같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요 나머지를 다시 진부분집합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부분집합은 되지만 그래서 이놈들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똑같은 놈을 제외한 그 나머지를 뭐라 한다고?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개념들을 정확하게 해놔야 변형된 문제들이 쉽게 풀려나가는 겁니다. 똑같은 집합,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 개념을 정확하게 별표를 치고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집합이 주어졌을 때 자, 첫 번째 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집합의 개수, 특정한 놈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알겠습니까? 자, 정리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봅니다. 기호로 돼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꿔버립시다. 1, 2, 3, 4 5까지 5개만 합시다. 자, 요런 집합 A가 주어지고
1번 집합 A의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자, 앞에서도 부분집합의 개수 설명을 했습니다. 원소가 하나 넣을 때마다 2가 하나씩 곱해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원소의 개수만큼 2를 곱하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2의 n제곱. 요 지수에 들어가는 n은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경우의 수에서 이놈의 부분집합이라면 이 원소 5개 중에서 특정한 놈을 가져오는 겁니다. 요 안에서 가져와서 만든 집합은 다 부분집합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럼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요 안에는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2라는 원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3이라는 원소가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이 말입니다. 그럼 요 각각의 원소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2가 두 가지. 3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4도 각각 두 가지씩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원소들이 선택을 끝이 나야 그 사건이 종료가 돼가 부분집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다 곱의 법칙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확률,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결국 각각의 원소들이 쭉 두 가지씩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까지 와야 부분집합이 완성이 되니까 이놈을 다 곱하면 2의 5제곱 내나 이 공식처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각각의 원소들이 전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원소가 n개니까 2가 n개 곱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맨 마지막 자기 자신 그 한 가지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 한 가지를 뺀 게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집합 A의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이랬습니다. 자, 다시 요 놈을 봅니다.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였는데 자, 이놈의 부분집합 중에 1과 2를 포함하는 이랬습니다. 그 부분집합이 몇 개 만들어지노 이랬습니다. 그럼 요 집합 안에 1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2도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놈이 본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였는데 반드시 들어가니까 그게 한 가지로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들어간다.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간다. 3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4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5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놈을 다 곱해준 개수만큼 만들어지는데 자, 뭐를 포함하는 이라니까 그 원소의 개수만큼 2가 1로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조건이 붙어가 있으면 그 원소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다 한 가지밖에 한 가지가 된다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계속 두 가지입니다. 그럼 전체 2가 본래 n개가 곱해져야 되는데 이놈이 1로 바뀌가 2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 개수만큼 2가 줄어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K개를 포함하는 이랬으니까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그 특정한 요 개수만큼 2가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도 됩니다. 1, 1,
1가 연마 곱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특정한 원소를 갖지 않는 이랬습니다. 갖지 않는 이것도 역시 선택의 경우가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못 들어간다 한 가지로 바뀌는 겁니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두 가지에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한 가지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원소를 가지는 또 가지지 않는 어떤 조건이 붙은 놈은 선택의 경우가 1로 바뀐다 하는 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게 이 설명들입니다. 꼭 정리를 잘 해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놈, 자,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이놈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집합 A가 1, 2, 3, 4, 5. 자, 이놈의 부분 집합 중에 짝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합시다. 자, 요 안에 짝수가 2, 4 두 개가 있는데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이 말은 자, 요런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2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4를 포함하지 않는 또 2를 포함하지 않고 4를 포함하는 2와 4를 포함하는 요 세 가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구하려니까 귀찮더라. 그래서 이놈의 반대말을 생각을 하니까 2와 4를 다 포함하지 않는 이게 반대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전체 경우가 될 거고. 알겠습니까? 자, 구하라는 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하나하나 구하기보다는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2와 4를 다 포함하지 않는 개수를 빼버리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라는 요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해결하는 방법은 전체 가지수에서 구하라는 놈의 반대 가지수를 찾아가 계산을 할 거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합니다. 됐습니까? 이 문제에서는 짝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이라면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5제곱이고 거기에서 짝수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으니까 없는 것 같은 겁니다. 남아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세제곱을 빼가 해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부분 집합의 개수 문제입니다. 또 나중에 조합이라는 놈을 배워나가면 또 여러 가지 경우가 더 추가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개념을 정확하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본 문제. 자, 집합 A가 원소가 5개 들어가 있습니다. A, B, C, D, E. 요 5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데, 자, 1번. A와 B가 속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이랬습니다. 자, A, B의 조건이 붙은 겁니다. 그럼 이 두 놈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로? 1로 바뀐다 하는 겁니다. A, B가 속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럼 이 놈은 1, 2, 2. 맞습니까? 그래서 2의 세제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앞에 했던 공식을 사용하면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조건이 붙은 원소의 개수 2개를 빼라 요 말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A, B가 속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이랬습니다. 자, 속하는 것도 마찬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바뀌는 겁니다. 들어간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이놈도 마찬가지. 전체 원소 5개에서 조건이 붙은 2개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도 역시 2의 세제곱 8가지 이래 되는 겁니다. 자, 3번은 A, B는 속하고 C는 속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속하든 속하지 않든 경우의 수는 한 가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이놈도 역시 전체 5개에서 속하는 거 2개, 속하지 않는 거 하나, 그래서 3개가 줄어드는 겁니다. 조건이 붙은 원소의 개수만큼 2가 줄어든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제. 집합 M. X가 원소인데 0과 30 사이에 4의 배수 이랬습니다. 자, 집합 M을 다시 한번 적어 봅시다. 0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4의 배수입니다. 그럼 처음에 4, 8, 12, 16, 그 다음에 20, 24, 그 다음에 28 이렇게 끝이 나고, 자, 1번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입니다. 자, 이 집합의 원소는 원소가 몇 개? 7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7제곱 이래 되는 겁니다.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자, 4와 8이 속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조건이 붙은 요 개수만큼 2가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 7개에서 조건이 붙은 2개를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5제곱 32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4와 8은 속하지 않고 12는 속하는 이랬습니다. 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4와 8도 경우의 수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12도 경우의 수가 1이 되니까 전체 7개에서 조건이 붙은 원소 3개를 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개? 16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유제. 자, 이놈은 별표를 하나 치고, 자, 잘 보기 바랍니다. 1, 2, 4. 그 다음에 집합 X. 그 다음에 1, 2, 4, 8, 16, 그 다음에 32.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 찾아라는 것은 집합 X의 개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끊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이 말은 이 집합이 X의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 관계는 이 집합의 원소가 반드시 어디에? X에 들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요 놈의 의미가 X는 1, 2, 4를 포함하는 요 말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집합 X 안에는 1, 2, 4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찾아라는 X가 요번에는 여기에서 끊어봅시다. X라는 놈은 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랬습니다. 맞습니까?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1, 2, 4를 포함하는 게 몇 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놈의 부분 집합을 시알려야 되는데 1, 2, 4를 포함하고 있는 조건이 붙은 이 말입니다. 지금 뒤에는 원소가 6개인데 그 중에서 3개의 원소가 포함이 되는, 그래서 3을 빼버리는 겁니다. 2의 세제곱 8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세 놈을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15번. 자, 다음은 집합 ABC의 포함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이 중에서 참인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습니다. 자, 기억을 보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의 원소가 B에 다 들어가 있고 다시 B의 원소가 C에 다 들어가 있으면 A의 원소는 당연히 C에 다 들어가 있을 거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원소가 C에 다 들어가 있고 B의 원소가 C에 다 들어가 있으면 A와 B가 같은 집합인가? 이 말입니다. 자,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입니까? 예를 들어가 A라는 놈은 1, 2, 그 다음에 B라는 놈은 1, 3, 그 다음에 C라는 집합을 1, 2, 3이라고 합시다. 그럼 A가 C의 부분집합, B도 C의 부분집합. 근데 A와 B는 같은 놈이 아닌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입니다. 부분집합이다 이래가 그놈이 같은 집합이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가 C의 부분집합이면 B하고 C하고 같은 집합이다. 이놈도 역시 틀린 말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A가 C의 부분집합도 되더라. 자, A가 요만큼 있습니다. 이놈을 가지고 있는 집합 B가 요래 그려질 겁니다. 또 A를 가지고 있는 집합 C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B하고 C하고 같은 놈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놈도 역시 틀린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봅니다. A가 B의 부분집합, B가 C의 부분집합, 다시 C가 A의 부분집합이면 자, A의 원소가 B에 다 들어가 있고 B의 원소가 C에 다 들어가 있고 다시 요 C의 원소가 A에 다 들어가 있으면 자, 세 놈은 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리얼이 맞고 니은 디귿은 틀린 말입니다. 자, 리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는데 일단 앞에 두 개의 조건을 봅시다. 앞에 두 개의 조건을 보면 A가 B에 다 들어가 있고 B가 C에 다 들어가 있으면 요 말은 A가 C에 다 들어가 있고 요 말하고 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놈을 가지고 오면 C가 A의 부분집합.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뭐라 한다고? A하고 C하고 같다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 C가 같다 하는 게 나오고 A와 C가 같으니까 다시 요 두 개에서 요 C를 A로 바꿔버리면 요 두 놈을 만족하는 A, B 사이의 관계는 A = B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A하고 B도 같네. A하고 C가 같네. 그럼 결국 세 놈은 다 같은 놈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유대입니다. 집합 A, B, C, D의 포함관계. 그래가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A가 B에 속해 있고 B가 C에 속해 있고 C가 D에 속해 있으면 쭉 연결돼가 들어가면 A가 D에 속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A가 B에 속하고 B가 C에 속하고 C가 D에 속하고 다시 요 D가 A에 속하면 내 놈은 같은 놈이다. 자, 이놈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당연한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디귿. A가 B에 속하고 B가 C에 속하고 그 다음에 C가 B에 속하고 그 다음에 C가 D에 속하면 A하고 D는 다르다. 자, 여기에서 한번 끊어봅시다. B가 C에 C가 B에 그럼 여기에서는 B와 C가 같다 이 말입니다. B, C가 같은 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B를 갖다가 C로 바꿔버리면 A가 C에 속하고 C가
다시 어디에? D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A가 어디에? D에 속한다 요 말이 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A가 D에 들어가고 B에 들어가고 B는 C에 그 다음에 C가 D에 자 일단 그림을 그려봅시다. 집합 A 그놈을 포함하는 B 또 그놈을 포함하는 C인데 B하고 C는 같은 게 나왔고 다시 요 C가 D에 속하는 거였습니다. 자 요런 관계에서 A하고 D하고 두 놈인데 A하고 D는 같은 놈이 아니다. 이놈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요 그림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A하고 D하고 같지 않다. 그래서 이놈도 역시 맞는 말.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시 요 큰 놈이 어디 작은 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차근차근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집합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정말 다양하게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변형된 문제들을 보면 어떤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포함관계를 이용한 다양한 변형된 문제들이 있으니까 꼭 좀 문제를 많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